뭐 이름송님이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수주를 하고 계시니까 오늘 내용이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 유통 프로세스 총정리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를 한다고 하면 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유통이라고 했냐? 이거는 저희가 전업을 하는 그런 제작자가 아니고 전업을 하는 제작자가 아니고 좀 엔잡러 이제 부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제작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로 추구를 해서 많은 양을 쳐내서 이 막 유통을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런 테마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어, 저번 주에 제가 홈페이지를 3개인가 4개인가 만들었는데 요 프로세스를 좀 따라가면서 만드니까 대부분 거의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 8페이지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10페이지짜리도 있고 있었는데 이 프로세스 따라가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극도로 좀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한다. 그래서 왜 제작이 아니라 유통인가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제작해도 좀 빠른 시간에 비슷한 퀄리티의 홈페이지를 좀 양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꾸리고 싶더라고요. 음. 그리고 점점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너무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크몽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크몽의 단가가 크게 높은 단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뭐 5페이지짜리 만드는데도 한 일주일씩 막 걸리잖아요. 음. 그렇다고 이제 좀 우리가 제대로 된 뭐 자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는 평범한 엔잡 하지 않습니까? 다들 회사 생활 하시고 저도 본업이 있고 이 본업이 바빠지니까 제가 이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업이 크게 안 바쁠 때는 사실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다른 부업 쪽에 좀 몰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효율보다는 좀 디테일 퀄리티를 좀 신경을 썼는데 본업이 바빠지고 막 이것도 일도 쳐내야 되고 갑자기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피곤하더라고요.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왜 잘 못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 힘들어 하시는가? 일하고 와서 어떻게 하세요? 나 일하고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루고 미루다가, 힘들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미루다가, 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그 뭐냐, 발송 지연 다 돼 있습니다. 발송 지연 다 돼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우리 같은 평범한 M 장러가 수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 하루에 쏟아붓는 시간이 일단 적어야 됩니다. 보니까. 그쵸? 이거 우리가 퇴근해가지고 사실 이제 9 to 6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쏟아붓는 시간이 뭐 퇴근하고 쉴 시간이 한두 시간도 없으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하루에 쏘는 시간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음. 워드프레스 솔직히 배우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뭐 연습하는 시간도 막 그랬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완전 기초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걸렸죠. 그쵸?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줄 때 좀 빠르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탁 쳐내면 되고 그래서 빠르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조건 그리고 수익화도 사실 조금 빠르게 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로 지금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익화를 내셨죠. 성공을 하셨죠. 지금 이문석 님도 하나 받으셨고, 얼리미 님도 며칠 전에 홈페이지 한 개 하셨고. 하지만 얼리미 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홈페이지 유통 프로세스에 딱 맞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이번에 제작을 하셨어요. 뭐 음. 거기에서도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빠르게 수익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는 게, 우리 홈페이지 부업이 아닌가. 워드프레스로 하는. 아직 뭐 다른 거는 안 건드려 봤으니까. 워드프레스로 하는 엔잡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어, 수익화 엔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땀 한 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유통을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이 필요한 또 조건이 뭐냐?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준비물. 첫 번째로는 어, 우리 홈페이지 처음 제작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셀리언트를 쓰건 엘리멘토를 쓰건 옵션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지정을 해가면서 일단 옵션부터 맞춰놓고 시작을 하죠. 네. 이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옵션을 안 맞춰놓고 시작하면 다 끝나고 나가지고 막 내가 이제 헤딩에 뭐 폰트 크기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뭘 바꾼다던가 이제 테마 옵션에 관련된 전체적인 테마 옵션에 관련된 거를 바꿔버리면 홈페이지가 싹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바꿔야 되고 여기서 바꿨더니 모바일에서 또 틀어져가지고 모바일 거 또 새로 바꾸고 하는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 옵션을 내가 할 때마다 일일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황에 따른 옵션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빼서 꽂아서 쓰자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먹히는 좀 이제 퀄리티 좋은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템플릿은 제가 이따가 사이트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셀리언트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템플릿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먹히는 고퀄리티 이런 템플릿 이 템플릿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 디자인을 빡세게 한다고 해도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합니다. 이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보다. 근데 이런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템플릿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조금 할 건데 뭔가 이제 이 디자인 업계에서는 템플릿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최적화된 문구 제작용 AI 프롬프트.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을 해보면 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대충 줍니다. 대충 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약간 말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우리 또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동종업계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문구들이 있고 이런 문구를 좀 빼와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AI 프롬프트 그러니까 뭐 챗GPT나 리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를 우리가 그대로 쓰지는 않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훨씬 더 빠른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이트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이 사이트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요새 그 홈페이지 하나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의 홈페이지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 저장용 프롬프트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로 단가를 올리고 좀 제대로 된 수익화를 최소한의 이 힘을 들이면서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 제작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홈페이지 기획을 하는 시간을 최대치로 늘려야 됩니다. 예.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기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전환을 올린다든가, 뭐 여기에서 뭐 DB 수집을 더 잘하게 한다든가, 이 홈페이지 목적에 맞는 이제 행동들을 내가 홈페이지에 설계를 하는 거죠. 이 설계는 사실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이 기획을 내가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비싼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비싼 홈페이지를. 그냥 단순히 제작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방이 존재가 해요. 이 수익의 상방이. 근데 우리가 기획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작 시간을 최소로 하면서 기획 시간을 확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기획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 어떤 부업들보다 또 뭐 한 번 홈페이지에 월급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지금도 뭐 사실 어느 정도 한 월급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겠죠. 제작보다는 기획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4번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1, 2, 3번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음. 빠른가요? 아니요,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자, 최적화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신 분들 있죠? 이거 이제 두 분 다 만들어 보셨는데, 엘리멘터에서도 옵션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셀리언트에서도 옵션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멘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좀 셀리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셀리언트에서 이제 내가 자주 쓰는 옵션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약간 실습 같은 걸로. OBS로 했으면 이게 슥슥슥 넘어갈 텐데, 그쵸? 할 때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아, 어차피 OBS를 해도 라이브로 하는 거라서 OBS를 하면 이렇게 자르고 탁탁탁 할 게 없어요.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그쵸. 어, 그냥 화면을 그거 하는 거니까. 화면을 해가지고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 텐데 아마 좀 쓰기가 고복하거나 어쨌건 해서 안 써보셨을 거예요, 아마. 알면서. 근데 우리가 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알지만 이걸 해야 하나? 약간 이런,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알지만 굳이 해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어, 됐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셀리언트로 왔어요. 셀리언트로 왔는데, 우리가 막 하는 이제 셀리언트에서 옵션치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세팅들이겠죠. 뭐 액센트 컬러라든가 뭐 박스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종류, 뭐 내비게이션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옵션을 설정하는 건데 홈페이지 만들 때마다 이렇게 옵션 새로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으면 내가 이 옵션, 딱 나에게 최적화된 옵션을 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 여기 가장 밑에 임포트,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 있죠. 임포트 옵션, 그거 맞는 익스포트 것 옵션 같아요. 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써보니까 뭐 파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상생과 평화에 있는 요게 좋아가지고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옵션을 빼와야겠죠. 네. 빼오는 방법이 뭐냐? 엑스포트 옵션에서 카피 익스포트 URL을 누릅니다. 누르고 요거를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셀리언트를 깔아놓은 곳에 오셔가지고 임포트 익스포트로 들어오시면 셀리언트 맞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에 맨 똑같이 이제 옵션이 나오죠. 임포트 from URL을 눌러놓고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옵션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 그대로 넘어가요. 대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타이포그래피만 봐도 되겠죠. 여기 로고 폰트 뭐 이거 지정이 얼마나 귀찮아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해보면 import from URL을 눌러놓고 save change를 하게 되면 금방 임포트가 됩니다. 임포트가 딱 되면 한번 보자고요. 타이포그래피에 들어가니까 잠깐만 안 되네요. 무슨 일이지?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아 하고 임포트를 안 눌렀네요. 음, 이거 누르면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막 뜨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고 누르게 되면 안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 해보세요. 왜 여기서 안 먹지? 다시 항상 카, 그래. 카페 익스포트 유언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안 먹죠? 이거 먹는데 원래 항상 이러네요. 편집할 수 있어 좋네요. 원래 그런 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슬픈데요. 음,
복사를 하고. 이게 어그러지면 지금 저의 강의가 싹 어그러지는 건데. 잠깐만. 이게 당황스럽. 핵심인데. 이게 그쵸?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볼때 골이 아프네. 레디엑스 다운로드 옵션 임포트.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면 안 되나? 아닌데. 세팅스 임포티드 떴죠? 네. 됐다. 여러분, 다시, 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만든 방법이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시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체인지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카피 익스포트 UR을 복사를 하셔서 임포트 UR을 쪽에 복사를 누르시고 임포트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딱 뜰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세팅스 임포트드라고 뜨죠. 네.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그냥 구경을 가보면 똑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음, 자, 똑같이 바뀌어 있죠. 음, 16, 32, 16, 32, 60, 77 똑같이 바뀌어 있죠. 이게 작업이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똑같이 바뀌어 있냐? 아닙니다. 칼라 수치도 똑같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이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네. 파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바꿔줄 부분만, 로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꿔줄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이제 메뉴의 모양이라든가 뭐 되게 좀 복잡한 이제 그런 옵션들, 좀 깔롱 있게 만들려면, 좀 이쁘게 만들려면 복잡한 그런 옵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늘 똑같은 거 쓰면,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대충 내가 어떠한 홈페이지에서 하던 그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돼요. 셀리언트 기준으로. 엘리멘터도 제가 알기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멘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거나 그냥 우리 스터디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름송님 같은 경우는 새로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거 한 개 해가지고 옵션을 그냥 일단 붙여 놓으면 되겠죠. 오. 음. 일단 메뉴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진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메뉴 자간 간격, 뭐 메뉴 이게 위아래 드롭다운 메뉴 크기 뭐 이런 것들 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음, 보이시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실전에서 먹히는 고퀄리티 템플릿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다가 큰 힘을 쏟는다고 해도, 뭐, 진짜 디자이너들만큼의 그런 디자인을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템플릿들이 필요한데, 자, 어, 일단은 엘리멘터의 템플릿들은 어디 템플릿을 우리가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셀리언트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어,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나 내가 만든 과거의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나의 템플릿을 끌어오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엘리멘터, 이게 다릴 윌슨인가요? 다릴 윌슨이라는 유튜버가 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엘리멘터 템플릿과 DB 템플릿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달 10개 정도의 이 엘리멘터 템플릿이 계속 올라와요. 매달 10개 정도. 제가 처음 했을 때는 220개인가 그랬는데 지금 256개가 됐죠. 되게 많은 종류의 이 템플릿들이 올라오는데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가격을 보시면 음.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까? 커스텀 서비스 아닌데. 하여튼 가격 별로 안 비쌉니다, 이거. 가격 제가 우리 돈으로 13만 원인가? 아마 주고 샀을 거예요. 13만 원인가 주고 사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타임.
평생 얘네들이 하는 것들, 얘네들이 올리는 템플릿, 엘리멘트 템플릿, DB 템플릿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한 13만 원 정도만 내면 평생토록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우리 여러분들께는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SOS를 치십시오. 제가 언제든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하는 게. 음. 어, 몇 가지 한번 둘러보죠. 옛날에 만든 거에 비해서 최근에 만든 것들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네 팝업도 따로 있고. 음. 음, 되게 괜찮죠. 네. 예.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 대부분 또 엘리멘터 프로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보면 좋은 게, 얘네들이 이 홈페이지를 만든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홈페이지의 구조를 딱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드라인 쪽에는 어떠한 좀 좋은 문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나갈 것이고, 나의 서비스는 무엇이고, 뭐 우리의 장점, 뭐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후기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물음, 그리고 뭐 문의하기, 뭐 이런 거, 제안하기, 이런 과정에서 되게 홈페이지 구조를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템플릿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모든 페이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보면 이제 어바웃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후기 페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스타일 가이드까지 만들어 놨네요. 이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의 색은 무엇이고 로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타이포그래피, 문자는 어떤 걸 쓴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놨네요. 이건 좀 열심히 만들었네요. 이 템플릿은. 음. 그래서 이게 또 템플릿 만들기가 되게 좋은 게 템플릿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되게 좋은 게 로고가 전부 다 박혀 있습니다. 얘네 거는. 다 음. 다른 로고가 다 박혀 있어요. 지금 여기 드림스케이프 요 로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크라우드 스프링입니까? 여기 요거 로고 다른 로고 박혀 있죠. 음. 로고를 각각 다 따로 박아놨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와 문구만 바꾸면 얘는 그럴듯한 포트폴리오 내지 그럴듯한 이제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홈페이지 납품을 좀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꼭 여기를 둘러보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이럴 윌슨 여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톡이 오시더니 여길 들어가 봐라 하시는 겁니다. 오. 거기가 바로 이 kit파파라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어, 여기도 맹똑같이 템플릿을 판매를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진짜 바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판매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뭐 디자인 키트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서비스들을 보면 카페이시라도 그렇죠. 요 디자인 템플릿 봤는데 뭐 2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면 엄청 비싸죠. 네. 내가 보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거를 따와서 쓰면 되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제 우리는 가져가는 건 별로 없고 힘은 힘들어 들고 그래서 되게 좋지 않은데 여기 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데럴 윌슨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템플릿보다 확실히 돈을 받아서 그런지 퀄리티가 좋아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퀄리티가 상당한데 가격도 보시면 여러분 별로 안 비싸죠 지금. 음. 싸봐야 15달러입니다. 15달러. 15달러면 2만 원 좀 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얼만큼 만들었길래 한 2만 원 정도대 이렇게 하는 거냐? 대물 한번 들어가 보죠. 요런 이미지, 요런 이제 패럴렉스라고 하죠. 음. 이런 것들, 뭐 촉촉촉 움직이는 이런 거, 이런 아이콘들 전부 다 요렇게 요런 효과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얘는 진짜 더 좀 쓸만한 홈페이지 같죠? 네. 예, 와, 깔끔한데? 굉장하죠. 엄청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단돈 2만 원이면 이런 효과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좋아요. 이런 효과 어떻게 하지? 이거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뭐 이런 효과들. 음. 그래서 좀 깔끔하게 디자인 잘 나오죠. 이거 또 슬라이드 팀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 갖다 대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우면 배울 수 있고 여기 컨택터스 이거 움직이죠. 이런 거 보면
뭐 블로그 하는 방법, 여기서 하는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맹똑같이 이런 로고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큰 장점이 뭐냐? 이것까지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와, 반응형까지. 기똥차죠. 네. 단돈 2만 원이면 가능한, 이건 2만 원의 기적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사이트입니다. 여기. 그냥 그렇다고 여기가 또 홈 화면만 만들어놨냐? 아닙니다. 맹똑같이 모든 페이지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음, 뭐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쓰기가 좋습니다. 되게 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셀린트라고요? 아니, 요거는 엘리멘터입니다. 아, 엘리멘트. 엘리멘터. 셀리언트 기반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셀리언트로는 어떻게 우리가 템플릿을 운영을 해야 하는가. 그럼 이거 한 개만 더 보자고요. 네. 오솔로 받고 그러면 또 뭐 이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이런 거 보자고요. 깔끔하죠. 오, 이 로고 다 있고 이거 이미지인데 효과 들어가 있고 움직이죠. 여기서 많이 봤죠 이런 거. 야, 이런 것도 주나 봅니다. 여기도 포트폴리오 막 이렇게. 저 지금 얘네 걸 가지고 사이트 다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음, 되게 정석적이지 않습니까? 딱 테스트모니얼. 어바웃 페이지도 이렇게. 이거 되게 좋네요. 따다다다다다닥 뜨고 팀이 어떠고 뜨고. 음. 그래서 여기 요 사이트도 되게 지금 템플릿 좋은 사이트니까 여기도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템플릿을 한번 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셀리언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셀리언트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셀리언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템플릿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이프가 아니라 뭘 하면 될까요? 어, 제가 지금 똑같이 올라온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랑 그리고 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이트가 너무 많아. 구분,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뭐가 뭔지. 여기다. 여기랑 지금 요 사이트를 보시면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죠? 오, 조금 다른데 지금 보면 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는 뭘 썼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옵션 블로그를 썼겠죠. 음, 옵션 블로그를 썼고 밑에는 똑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이 뺏겨왔죠. 자, 똑같이 가져. 이거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와우. 자,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또 만들자고 하니까 야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건데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또 똑같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수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여기 보시면 서비스 소개 이것도 그냥 똑같이 뺏겨온 겁니다. 완전 똑같아요. 1도 다르지 않죠. 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여기 키노트에서 써놨죠. 셀리언트 치트키 플러그인. 이거는 사실 예전에 우리 이등송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음, 까먹으셨죠, 벌써? 이등송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써먹어 봤어요. 됐습니다. 자, WP 베이커리 빌더 기반의 홈페이지, 기반의 사이트들의 템플릿을 빼내올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 이름이 뭐냐면 템플릿 임포트 앤 익스포트 이겁니다. 이름을 제가 제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 이름이 어딨냐?
Export and Import WP Bakery 페이지 빌더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은 WP 베이커리, 특히 셀리언트를 기반으로 내가 홈페이지 제작 유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로 미친 듯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플러그인이에요. 이 되게 좋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WP 베이커리 빌더 웹사이트 보시면 템플릿, 임포트 앤 익스포트. 원래 1한이 없죠. 지금 우리 플러그인 깔기 전에는 네. 1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빌더를 들어가서, 이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를 우리가 그 템플릿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마이 템플릿에 들어가가지고 이 템플릿 써가지고 세이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줘요. 지금 제가 저한테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지금 다 만들어놨죠. 네. 템플릿 하나하나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다 뜹니다. 템플릿 네임이라고 떠요. 익스포트를 할 수 있다고. 음. 딱 뜨죠. 딱 떴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홈 화면이라고 합시다. 다운로드 익스포트 파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JSON 파일 있죠. 네. JSON 파일로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옮기고 싶은 데가 여기 완전 다른 데죠. 네. 다른데 내가 이걸 옮기고 싶다. 그러면 새 페이지 추가를 하셔가지고 음. 추가 좀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합니다. 맹똑같이 깔아주셔야 돼요. 음. 다시 여기 이다이언씨도 보면 맹똑같이 요 템플릿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 있게 플러그인을 깔아놨죠. 네. 이걸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임포트 시킨 아까 그 파일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음. 잠시만요. 아까 제가 봐도 이 JSON 파일을 어, 임포트 하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렇게 파일 선택 옮깁니다. 그리고 음. 임포트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임포트 सक्세스풀 금방 돼요. 됐죠? 그럼 네. 여기 익스포트 라인에 보면 한 개가 생깁니다. 홈 화면이라고 하나 생겼죠? 네. 6월 11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거, 9시 46분에 한 거, 한 개 생겼죠? 여기는 이제 이 템플릿에 나오는 이름은 내가 템플릿 저장한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페이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눌러서 대충 어떻게 하고 공개를 누르고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로 들어가셔서 프론트엔드 에디터를 눌러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템플릿을 뽑아주는데 애드 템플릿, 마이 템플릿 가면 여기 템플릿 다 있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거. 와. 제가 방금 뽑은 게 이거죠. 홈 화면 요거 이거 네. 거. 딱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레이아웃이 넘어와요. 오.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레이아웃. 여기에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넘어옵니다. 똑같은 그런 걸로. 이건 이미지는 지우면 되겠죠. 네. 이걸 아마 이미지 이름이 똑같아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음. 뭐 일렬 번호인가? 막 그렇게 똑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템플릿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를 내가 만들어 놨으면 이 사이트에서는 저기에서 썼던 어떤 한 가지 템플릿 값 여러 가지 템플릿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저 이거 이렇게 완전 뺏기는데 그냥 뺏겼으면 적어도 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30분만 했거든요. 와. 똑같이 옮기는 거. 옮기고 사진만 바꿔주면 이거 사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엄청나죠? 세련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로 홈페이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무조건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현재 이거를 쓸만한 템플릿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내가 작업이 올 때나 이럴 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제가 또 활용을 한 예를 보여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든 홈페이지 두 가지인데 요거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랑 쪽이랑 뭔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요것도 뭔가 비슷하고 근데 뭔가 살짝 순서 바꾸고 어떻게 하니까 좀 달라 보이죠? 이거는 좀 이게 많아요.
여기 보면, 자, 요것도 뭔가 비슷하죠. 요거랑, 여기랑 비슷하죠,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그림이 바뀌니까 뭔가 완전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이것도 뭔가 비슷하죠. 이걸 제가 하나하나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기도 베개 빌드 보면, 여기도 제가, 이런 템플릿들, 이런 가져온 것들 보이시죠? 이런 거 음, 하나하나에서 쓸 거 쓰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스타일리언트 기반의 홈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빠르고 좀 보기 좋고 퀄리티 좋은 홈페이지를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점점.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셀리언트 기반의 홈페이지를 주력으로 하실 분들은 이 기능을 쓰면 쓸수록 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모르긴 몰라도 한 3배 이상은 빨라지지 않을까, 홈페이지 작업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최적화된 문구 제작용 AI 프롬프트. 이것도 되게 제가 이번에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 제가 이번에 활용한 홈페이지가, 바로 이 하나, 아까 하나 ITS예요. 요 홈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얘네들한테 받은 게 회사 소개서를 한 개 받았습니다. 회사 소개서를. 잠깐만요. 회사 소개서를 보여드릴게요. 회사 소개서. 이건가 보다. 보이시죠? 네. 요 PDF 파일로 이렇게 회사 소개서가 왔어요. 이렇게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냥 홈페이지 이거 그냥 받고 이렇게 보면 한숨 나오죠, 지금. 와, 지금 이걸 갖다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욕 다운 상황,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갖다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래요. 뭐 사진은 제가 따로 달라고 할 건데. 근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제 우리 챗GPT를 써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도크드로이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PDF 파일을 올려가지고 링크를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링크가 없이 그냥 다운받은 거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거를 좀 해봤는데 제가 뭐 처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분석할 수 있냐고 하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축축축축축축 서비스 모양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의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말해달라고. 일단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써달라고 했고, 이 제공하는 가치와 서비스를 한눈에 적어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센터가 어디에 있고, 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거고, 어떤 인증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소개하는 소개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 소개글도 안 주더라고요. 여기서 소개글 받아가지고 썼고, 솔루션을 적을 수 있는 3가지 장점을 내 웹사이트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한 3가지 장점 하니까 효율성, 정확성, 통합 관리라고 했죠. 그럼 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썼을까요? 효율성, 정확성, 통합 관리 이렇게 썼죠. 오, 그래서 그 3가지 기능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 이 기능들도 아마 여기로 썼을 겁니다. 또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호환성 및 통합성, 고퀄리티 인식 기능, 글자 문자 조금 바꾸고 문자 조금 줄여가지고. 그리고 뭐 지능형 맞춤 시스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번 지능 경보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회사 소개서만 보고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대표님 회사 인사말 써주세요. 인사말도 안 주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CEO 소개 해가지고 대충 이거 사진 받을 거 이렇게 대충 썼죠. 음, 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막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이게 있어가지고 요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되게 좀 짧게
좀 긴 문장도 짧게 무조건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뭐 컬러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 이 솔루션 속에 또 여기에서 독자 기술, 저예산, 지능형 번호 분석 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여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쓴 거예요. 이것도 필요 뭐 이런 것도 아, 좀 그리고 그 잠깐 첨언을 하나만 하자면 그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려. 프롬프트 진이 써셔가지고 네, 그 영어로 바꾼 다음에 답변을 받고 있잖아요. 그 네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셔서 쓰실 때는 한글로 그냥 프롬프트 진이 끄시고 아 그래도 한글로 돼요. 질문해도 한글로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PDF 파일 아 지금 한글이잖아요. 네네네. 한글 읽을 때는 한글로 말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빼먹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 안 하고 나오는 아 것만 참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아예.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떤 단어가 올바른 건지 음, 그 사람들이 준 PDF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 언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얘가 아, 영어로 해석했다가 다시 이제 한글로 번역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잘 썼습니까? 오, 아주 잘 쓰셨는데요. 됐어요. 제가 보내드린 뭐 그런 약간 순차적 그리고 플러그인 이런 거 잘 쓰셔가지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AI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은 이 효과 이런 것도 그냥 거기서 빼온 겁니다. 빼온 거. 셀레드 이런 거 있더라고. 이런 거 쓴 적 있으십니까, 이거? 처음 봐요. 까리하죠? 네. 이런 게 있더라고. 음. 저는 홈페이지 강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 크게 이제 우리가, 뭐, 기획 같은 거는 해야겠죠. 기획 같은 건 하는데, 이제 문구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도움을 받으면 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석하는 것만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음. 이미지도 미드저니를 써도 될 때가 있고 뭐 클립아트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지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이미지를 제일 빨리 찾습니다. 해보면 그리고 이미지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걸로 요거 주세요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완벽한 버전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초안을 빠르게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초안을 빠르게 내놓는 거. 초안을 빠르게 내놓고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떠한 넣고 싶은 좀 이런 그림들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티키타카를 하게 되면 이지간하면 고객이 불만을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늦게 해주면 화를 냅니다. 아직 화를 받은 적은 없는데 화를 낼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이런 이서빌리티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거.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크게 고단가로 가기는 힘들어요. 많이 받아봐야 200 정도 좀 될 겁니다. 200에서 뭐 300 사이. 많이 받아봐야. 음. 운이 좋으면 뭐 이제 다른 분들처럼 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짜리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제작 관련된 거는 이 정도면 됐다. 딱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프로세스만 딱 갖춰놓고 제작 공부는 멈추고 홈페이지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에다가 힘을 쏟고 여기를 이제 판매 소구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홈페이지를 사실 왜 만드는지 모르고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뭐 전환이 잘 되는 홈페이지, DB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목적성을 가진 홈페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돈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렇게 기획을 잘 해주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게 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아, 보시면 N잡러에 하루 2시간 정도만 써서 12페이지짜리 홈페이지 1조 완성 타임라인 한번 잡았어요. 1일차 그냥 상담이랑 기획해요. 2일차, 3일차, 4일차 계속 기획만 합니다. 주구장창 기획만 해요.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획안이 나오겠죠.
그 사람의 회사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한 5일 차쯤에 이제 템플릿들을 사사삭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6일 차와 7일 차에 제작을 하게 되면 기획이 들어간 홈페이지는 단가가 꽤 고단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해도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다 넘어가는 홈페이지를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요대로 하시면 이걸 하면서 기획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만 주고 유통만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도 금방금방 만들 겁니다. 이틀이면 가능해요. 한 4-5시간 쓰면 하루에 2-3시간만 쓰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들 이제 제작을 어느 정도 할 줄 아세요. 뭘 만지면 뭐 어떻게 되고 뭘 되면 어떻게 돼. 제작을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모자란 게 뭐냐? 마케팅과 기획입니다. 이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마케팅만 하면 다들 지금보다 수준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기획도 내가 지금 이 기획을 할 수 있는 것과 기획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것과 기획을 해오세요 하는 거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환율에서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네.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럼 기획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홈페이지 말고 이제 외국의 홈페이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외국 애들이 홈페이지에 관련,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홈페이지에 진심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이쁘기만 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외국의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자기 뭐 서비스 소개하는 이제 그런 홈페이지들이 다들 있거든요. 없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있습니다. 그럼 그거 들어가가지고 보면 포킹 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스크롤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기획 공부, 그리고 카피라이팅 공부 어떻게 해야 이제 또 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첫 화면에서 어떤 문구를 넣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네. 화면을 거기에서 어떤 문구에서 우리가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내 스크롤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 공부, 기획 공부와 카피라이팅 공부를 어, 지금부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공부도 하시면서 어, 후몽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내 거를 팔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채널을 생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구멍은 보면 뭐 1페이지 자기 마음대로요. 1페이지 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멋대로거든요. 완전 자기 마음입니다, 여기는. 여기만큼 로직이 개판인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구멍은. 구멍에서는 좀 고단가 치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해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내가 기획까지 안 해도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딱 이거를 제끼더라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면 한 1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건 충분히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는 역시나 어떻게 팔아먹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저도 지금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면 진짜로 우리 다 같이 돈을 좀 쓸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잘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단가에 이 정도로 적은 시간을 쏟아붓고 얻을 수 있는 이제 아웃풋이 얘가 제일 커요. 확실히 이 엔잡 시장에서는. 내가 진짜 몸으로 이게 몸빵 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림송님도 돈 많이 버시고 올리미님도 수주 많이 받으시고 리스펙. 아,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